세계 강대국 미국인이 최고지. 그 중에서도 백인은 더 우월해. 아니,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괴상한 한국 음식 따위를 주는 건데? 한국? 서울대? 그래봤자 뒤처진 후진국의 작은 학교일 뿐이지. 떨거지 나라가 정말 웃기네. 어느 젊은 미국 백인 여성이 한국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는데요. 미국 백인이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던 이 여성. 이것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6살 엠버린 핸더슨입니다. 전 얼마 전까지도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왜 미국을 떠나야 하나 싶었죠. 어릴 때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특히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들을 좀 깔봤었어요. 제가 백인이고 미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만 해도 부끄럽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제 삶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대학을 졸업하고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었죠. 미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가 미국인이고 백인이라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우월감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햄버거 매장에서 패티를 뒤집고 매장 바닥을 닦고 있으면서도요. 어느 날 제 동료 제니가 한국 라면을 먹어봤다면서 열심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엠버린, 너 이거 꼭 먹어봐야 해. 엄청 맵고 맛있어. 라면서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왜 내가 그런 이상하고 괴상한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해? 미국 버거만으로도 난 충분하다고. 제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속으로 빈정거리며 생각했죠. 한국 같은 뒤떨어진 동양 요리를 왜 나한테 먹어보라는 거야? 기분 나빠.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나쁜 생각들 뿐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문화들과 음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고 우월한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격떨어진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패티를 계속 굽고 있는데 문득 자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우월하고 대접받아야 마땅한 백인인 내가 지금 미국 구석탱이에서 패티나 굽고 있다니. 미국엔 저 같은 백인들이 많았고 그들 사이에서 저는 평범했을 뿐이니까요. 그때 엉뚱하고도 이상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에 가서 영어나 가르쳐 볼까? 거긴 미국인도 별로 없고 백인도 없을 테니 내가 가면 나를 왕처럼 대접해 줄지도 몰라. 나는 미국 출신의 원어민이고 백인이니까. 한국에서라면 좀 더 특별하고 중요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퇴근하자마자 바로 서울의 영어 교사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어느 국제학교에서 영어 강사를 모집하고 있길래 바로 지원을 했고 예상했던 대로 바로 채용됐어요. 서울로 떠날 짐을 싸면서 저는 더럽고 후진 도시에 가게 될 거라고 상상했어요. 제가 서구 문명에 빛나는 등불이 되어 가난한 한국인들을 계몽하러 간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곧 착륙할 거라는 방송을 들었을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봤거든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공항은 거대하고 최첨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공항은 정말 크고 깨끗했어요. 미국에서 보던 어둡고 낡은 공항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제 눈은 사방으로 분주히 움직였어요. 공항 내에서도 최첨단 트램들이 공항의 여러 곳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보들이 빠르게 번쩍였어요. 그리고 터미널을 걸어가는데 이리저리 움직이며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돕는 로봇들도 보았어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내용 가방을 끌고 짐 찾는 곳으로 향하는데 바닥이 너무나도 반짝여서 제 모습이 그대로 비치더라고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몇 분 만에 짐이 회전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이었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수화물을 찾고 나서 출구로 향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한 남자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준비해준 아파트까지 저를 데려다줄 기사분이었죠. 핸더슨 씨 맞으시죠?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저는 그의 공손함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짐을 받아서 세련된 검은색 차가 있는 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도심에 도착할 때쯤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서울이 붐비고 더럽고 오래된 건물들과 혼잡한 거리로 가득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공항을 나와 처음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반짝이는 유리로 된 마천 루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세련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혼잣말을 했어요. 인력거랑 흙길은 어디 있는 거지?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핸더슨 씨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인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었어요. 거리는 트렌디한 카페, 패션 부티크, 그리고 고급 전자제품 매장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노인들이 야외 체육기구에서 운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지나쳤어요. 제가 상상했던 후진적이고 개발되지 않은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거 정말 미쳤다 생각했어요. 어떤 미국 도시들보다도 더 발전됐잖아? 드디어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어요.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에 놀랬어요. 미국에서 살던 허름한 곳과는 비교도 안 됐죠. 기사님은 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고 열쇠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아파트는 15층에 있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있으니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용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도어맨까지 있어서 호텔에 온 것 같았어요. 영어 교사를 위한 아파트가 이렇게 좋다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는 한국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일 거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인인 저를, 그것도 백인인 저를 대접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아파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한국 아파트들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입이 다시 벌어졌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엄청나게 현대적이었어요. 비밀번호로 여는 시스템에 버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변기,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인터넷까지 있었죠. 첫날 밤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놀라워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바로 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멀리 산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치 최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침대에 누웠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이 아니었고 서울은 제가 본 어떤 미국 도시보다도 더 발전된 곳이었어요. 짐을 풀면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제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다음날 아침 첫 출근을 위해 학교로 향했어요. 영어가 모국어인 제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자신감에 차서 제일 멋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죠. 거리에는 벌써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출근하느라 바빴어요. 모두가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헐렁한 운동복이나 흐트러진 머리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을 쉽게 찾았어요. 모든 것이 한국어와 영어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엔 그 흔한 노숙자들도 보이지 않았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해서 너무 놀랬어요. 표를 사려는데 모든 게 기계화가 되어 있었고 영어도 함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카드를 살 수 있었어요. 금액을 충전만 하면 목적지가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간편하게 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리했어요. 한국 지하철 이용은 처음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열차에 탈 수 있었어요. 사람이 꽤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모두들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열차는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제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자 조금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 학생 중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더슨 선생님?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효진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로 안내하는 걸 도와달라 하셨어요. 그녀의 친절에 감동받았어요. 걸어가면서 효진 학생은 여러 가게와 식당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제 친구들보다도 훨씬 잘했어요. 우리는 서울국제학교라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간판이 걸린 높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슴이 뛰었죠.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환영합니다, 핸더슨 선생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학생들의 환한 얼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인의 우월함에 더 도취되었어요. 제가 미국인이어서 백인이어서 대우를 해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이 막연하게 두렵긴 했지만 어쩌면 이곳 생활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교무실로 들어섰어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주겠다는 각오로 한껏 자신감에 찬 상태로 들어갔죠. 하지만 한국인 동료들을 만나자마자 그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원어민 영어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당당히 들어갔지만 그들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발음도 거의 티가 나지 않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단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해박하고 지식이 많았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공부했고 저보다도 더 높은 미국 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그중 한 분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기 위해 애를 썼어요. 와, 대박.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오하이오의 작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어요.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위한 흥미로운 수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제가 이들보다 우월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떠올리며 살짝 부끄러웠어요. 이 교사들은 진정한 전문가였고 저도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진짜 영어를 듣고 싶어하는 순진한 아이들을 기대했고 학생들이 저를 우러러보며 제 말에 감탄을 하며 들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완전히 빗나갔어요. 학생들은 예의는 바르지만 특별히 감동받은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영어를 자신 있게 말했고 저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똑똑하고 야심찬 10대들이었어요. 첫 수업 토론 시간에 한 학생이 미국 정치에 관한 복잡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겨우 대답을 이어갔어요. 또 다른 학생은 제가 어려운 단어를 발음할 때 교정해주기도 했고요. 이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많은 학생들이 나만큼 영어를 잘했고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복잡한 질문들을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한 학생이 물었어요. 영어에서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정법에서 사실이 아닌 상황에서 was 대신 were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이미 수업 계획과 활동을 다 준비해놨지만 저는 교과서를 거의 보지도 않았었죠. 이 아이가 저보다 영어 문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게는 너무도 당연한 이 문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처음으로 영어 강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수업 계획과 학생 관리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학교의 높은 기준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종종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가는 꿈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들 그렇게 서울대에 집착하는 거야? 차라리 하버드나 예일에 가고 싶지 않니? 학생들은 제가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라도 되는 듯 나를 쳐다봤어요. 한 학생이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선생님,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교예요.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과 최고 전문가들이 거기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거길 졸업하면 원하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죠. 그만큼 수준이 높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의 한 학교가 유명한 미국 대학들보다 더 좋을 수 있지? 그래봤자 한국의 작은 학교일 뿐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서울대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어느 날 밤 저는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어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뜨거운 칼로 제 배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숨이 가빠오고 몸이 반으로 접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겁에 질려 학교 응급번호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에선 제가 있는 집까지 119를 불러주었고 수화기 너머로 위로의 말을 해줬지만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모든 게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순간 저는 이게 장난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고도 부드럽게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그중 한 명이 영어로 서울대 병원으로 데려갈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왜 대학으로 가는 거지? 난 진짜 병원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곧 제 인생에 큰 깨달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통증과 번쩍이는 불빛들로 가득한 흐릿한 기억뿐이에요. 통증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한편으론 조금 놀라웠죠. 이렇게나 빨리 119가 출동하고 병원까지 도착한다고? 평소엔 꽉 막힌 도로였지만 119 구급차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동료에게 들은 얘긴데 한국에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양옆으로 차들이 양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선 차들이 양보를 하지 않아요. 안 비켜주면 그냥 밀어버리면서 가죠. 그렇게 병원 응급실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했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 병원은 허름한 진료소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한국 병원에서 과연 어떤 치료를 해줄 수나 있을까? 의사들이 영어는 할 줄 알까?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일이 엄청나게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처럼 보이는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응급실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고 기계들은 부드럽게 소리를 냈으며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만에 젊은 의사가 저를 보러 왔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제가 맹장염에 걸렸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겁에 질렸지만 그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 덕분에 안심이 되었어요. 수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의사의 명찰을 봤어요. 명찰 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서울대? 내가 별거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곳? 이곳이 바로 내 학생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그 유명한 서울대라니. 그리고 저는 고통과 부끄러움에 신음했어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눈을 떴을 때 몽롱하고 몸은 쑤셨지만 주치의가 옆에서 제 상태를 확인해줬어요. 그는 수술이 잘 끝났고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병실은 작았지만 매우 깨끗했어요. 벽에는 TV가 걸려 있었고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왔어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저를 확인하러 왔어요.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음식은 고급 요리는 아니었지만 영양가가 있고 정성껏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고 심지어 다른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항상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음날 동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학생들이 보내준 꽃과 쾌유를 비는 카드를 가져왔어요. 그들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어요. 몸은 좀 어때요? 재은 씨가 물었어요. 훨씬 나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재은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이곳 서울대 병원은 한국에서 최고예요. 제 사촌도 여기서 인턴을 했어요. 속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대? 어디를 가나 자꾸 서울대가 나오는군.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에서 회복하면서 받은 치료에 감탄했어요.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세심했으며 항상 미소와 위로의 말을 건네줬어요. 그중 한 명인 효진 씨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제 직업과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여기 와서 정말 눈이 열렸어요. 효진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놀라곤 해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오기 전에 잘못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럴 수 있어요. 효진 씨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배우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열린 마음.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에 왔지만 이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고 오만했는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어느 후 회복을 위해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을 때 두 명의 의사가 영어로 복잡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의 유창한 영어와 깊이 있는 의학 지식에 놀랐어요. 그때 저는 미국의 의료와 교육이 자동으로 우수하다고 여겼던 제 오만함을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 뒤떨어진 나라, 한국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한국을 발견했죠. 저는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고 엄청난 병원비를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절차가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고 비용도 놀랍도록 저렴했어요. 이런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곳. 전 세계에서 한국 말고 또 있을까요? 세계 인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국에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변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수술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 때문이었어요. 저는 겸허해졌어요. 오만함과 편견이 맹장과 함께 제거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 자신과 제 태도,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 일이 기대되었어요. 마음을 열고 제가 속한 나라와 문화를 정말로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태어나던 날 제 수술을 집도한 젊은 의사가 저를 보러 왔어요. 퇴원 절차와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디서 의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할 때 비웃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바로 눈앞에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국제학교 영어 강사이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는 감사하게도 친절한 말투로 입학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자신이 거친 엄격한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자신의 일과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서울대를 깔보며 무시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미국 떨거지라고 얕잡아보고 제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세계적인 병원에서 뛰어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국 학생들이 이 놀라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사람들,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가득한지 깨닫게 되었죠. 제 우월감은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한국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죠. 저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단지 치료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이번 경험 전체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모든 것을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거라고요. 주변의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얕보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특히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질병을 겪으면서 한국의 삶에 대해 그 어떤 경험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전문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했고 제가 무시했던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도 보게 됐어요. 분주한 서울거리로 나서며 저는 신선한 가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도시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고층 건물들, 분주한 인파들,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도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대하겠다고요.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기로요. 그들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제 방식이나 제 나라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겸손함, 감사함,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앞으로 발견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